안녕하세요. 금융결정의 미래인전략팀의 박정현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금융권 분산 아이디 특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2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분산 아이디 개념에서부터 금융권에서는 이 분산 아이디 향후 상용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로 넘어가면 4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분산 아이디 개념에 대한 설명과 이제 현재 국내 어떤 주요 동향 부분,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권 분산 아이디 추진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별로 한 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려고 하겠지만 정확하지 않거나 약간 시간이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적당히 시간을 배분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이제 분산 아이디 정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분산 아이디에 대해서 보통 DID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제 디지털 아이디라고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이제 Decentralized ID라고 해서 분산화된 아이디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셀프 서버링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자기 주권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제 분들은 분산 아이디에 대한 개념을 정의할 때 자기의 신원을 다 드러내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자기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또는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아이디라고 얘기도 하곤 합니다. 이제 이런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뭐 편의점에 가서 성년을 입증하고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 예를 들어서 뭐 술을 구매해야 한다고 할 때, 기존에는 예를 들어 신분을 이제 성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준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나의 신원 정보, 이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진이라든지 주소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이 불가피한데요. 이제 분산 아이디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내가 성년이 된다라는 자격만 정보가 제공이 되고 공유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내 이름이 누구인지, 내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직장이 어디인지를 굳이 드러내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분산 아이디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증명서 전자지갑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개념은 분산 아이디 앱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일종의 앱 기반의 정보 지갑에 굉장히 많은 신원 증명 VC들이 탑재가 되는 거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신원 확인에 대한 VC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자격에 대한 VC도 있을 것이고, 내가 어느 회사의 소속이라는 신분증도 하나의 사실은 자격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어떤 다양한 VC, Verified Credential이라는 다양한 VC를 담는 전자지갑이 분산 아이디가 아니냐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증명서 전자지갑이 분산 아이디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 특성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아이디 정의와 이제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비즈니스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어떤 하나의 신원 확인 수단으로서 이 분산 아이디를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는, 나를 증명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하나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분산 아이디를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또는 어떤 자기의 정보나 하다못해 이제 암호화폐나 토큰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저장하는 어떤 지갑으로서의 기능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신분증이나 증명서를 모아놓는 어떤 측면에서 비즈니스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이제 이 VC를 3가지로 구분할 때면 VC1은 신분증, 2가 공적증명서, 이제 3가 민간증명서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런 어떤 모바일 신분증이나 증명서 관점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정의할 때 이제 주요한 용어들을 이해가 좀 필요한데 제가 몇 가지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분산 아이디를 발급하는 발급자, 이슈어가 발급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존재할 수가 있고, 또는 이 분산 아이디를 소유하게 되는 어떤 소유자, 홀더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고객이 아마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분산 아이디를 홀더한테 제출받아서 이용하는 어떤 이용자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신원 증명서를 가지고 은행 거래를 한다 그러면 이 거래를 받아주는 은행이 서비스 프로바이더, 신원확인증을 이용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자가 될 거고요. 이 신원증명서에 대해 검증 역할을 하는 베리파잉 역할도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맡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분산 아이디를 저장하는 저장소가 어디냐가 또 중요한데, 이거를 Verifiable Data Registry라고 해서 보통 이제 분산 아이디 앱이 있는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요, 저장소가. 또는 블록체인일 수도 있고, 또는 클라우드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 분산 아이디라고 하면 이 저장소 역할은 분산 아이디 앱이 위치해 있는 정보 지갑의 암호화된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 아이디에 들어가는 가장 최소 단위의 정보를 클레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어떤 클레임으로 구성된 규격화된 신분증이나 증명서를 저희들이 보통 VC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한 VC 안에서도 유의미한 정보를 뽑아내서 자기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Verifiable Presentation이라고 해서 VP라고도 표현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 본인이 성인을 증명할 때는 사실 생년월일만 필요할 텐데, 이 생년월일 가지고 내가 어떤 술이나 담배처럼 성인만 구매할 수 있는 자격, 성인임을 검증한다 그러면 그 생년월일 정보를 가지고 VP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정보 측면에서 보면 가장 작은 단위가 클레임이고, 그 다음에 VP, 가장 큰 규격화된 정보 단위가 VC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C라는 것이 이제 어쨌든 이 분산 아이디 앱에서는, 분산 아이디에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용어로서 기능하게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분산 아이디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분산 아이디 구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각종 발급기관에서 분산 아이디를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측면에서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재직증명이라든지 보험이나 휴대폰 같은 신원확인 쪽에 대한 그 측면에서 신원정보를 발급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이제 스마트폰, 내가 통제하는, 고객이 통제하는 스마트폰 분산 아이디 앱에 이제 VC 형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기관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이 신원 정보를 고객이 제출함으로써 분산 아이디가 작동하는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각 단계별로 발급 단계에서도 블록체인 기반의 발급 신원 진위 확인, 이 발급 정보가 정확하다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용이 바뀌지 않고 발급되었다는 진위 확인 정보가 저장될 거고요. 또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에서도 고객의 어떤 이 분산 아이디 제출받았을 때 이 분산 아이디에서 제공하는 VC나 VP의 진위에 대해서 이 분산 아이디 블록체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구조가 이제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현재 국내 주요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표준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는 과기정통부에서 DID 협의체라는 민간 표준 협의체를 만들어서 공공과 민간의 DID 표준을 제정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일단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보안원에서도 DID 금융보안표준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었고요. 특별히 금융결정에서도 금융회사 간의 분산 아이디 서비스를 운영하고 서로 간에 공유할 때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체계에 대한 공통 기준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산 아이디 서비스나 기술에 대한 어떤 부분을 떠나서 법이나 이제 제도 부분, 컴플라이언스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화 부분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 부처에서 이제 이 내용들을 건드리고 있는데, 일단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분산 아이디, DID가 비대면 실명 확인을 대체하는, 1+1을 대체하는 서비스를 검증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인증 TF 관련 인증 TF를 운영하면서 DID 제도화 부분을 이제 TF를 통해서 검토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시행령이 또는 관련 가이드들이 나올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과기정통부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DID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DID 협의체를 통한 표준화 외에 전자사용법 개정을 통해 DID 같은 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도 신원증명 TF를 운영하면서 각종 국가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분산 아이디, DID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 공무원증 현재 모바일 신분증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분산 아이디 기반으로 서비스 전환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법적 기반이 제공되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제도에 큰 축을 형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내 서비스 사례인데요. 이미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신분증을 분산 아이디 기반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병무청에서 각종 병무 민원 확인 서비스에 대해서 현재 분산 아이디 기반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자체 같은 경우도 부산시의 부산 시민카드라든지 경상남도의 도민증에 대해서 분산 아이디 기반의 신분증 또는 신분카드가 발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민간 영역 같은 경우는 금융결제원에서도 금년 7월에 전체 직원 사원증을 분산 아이디 기반의 사원증으로 전환해서 이미 상용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현재 민간에서 과기부 샌드박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이제 런칭을 했거나 런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비대면 실명 확인 부분이 지금 서비스가 개발되거나 또 일부 런칭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결제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 대출 자격 확인에 대해서 DID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DID 기반으로 시범 서비스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향후 전망은 현재 낙관과 비관이 이제 좀 교차하는 지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 아이디 서비스에 대한 낙관하는 이제 부분은 이 서비스가 굉장히 프로세스나 이런 분들 간소화, 단순화시킬 거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VC라는 이 크레덴셜이 갖고 있는 효율성, 그 다음에 고객이 직접 신원 정보를 관리한다는 자기주권화 측면에서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리고 있고요. 비관하는 쪽에서는 또 다른 측면의 이유들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낙관하는 이제 측면에서의 어떤 관점인데요. 기존의 중앙 집중화된 어떤 신원 확인 체계에서 보면 고객이 어떤 자기의 다양한 신원 확인 서비스를 올릴 때마다 그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앙 집중형 발급 기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앱을 고객이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앱에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별로 앱이 이제 고객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되는 불편이 좀 있고요. 그 발급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기관들도 전자신분증이라 그러면 전자신분증을 이용하는 수많은 기관들이 중앙화된 발급기관에 이제 접속이나 접근을 해서 이 정보의 진위를 검증해야 되는 이제 어떤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그 발급기관별로 수많은 이용기관이 접속해서 이렇게 망을 구성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화면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기주권형 모델에서는 이런 구조가 굉장히 단순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급기관이 얼마나 많든 또는 발급되는 신호확인 서비스가 얼마나 종류가 많든 하나의 블록체인 망에 자기가 이제 접속할 수 있는 노드에 그 정보를 올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발급기관도 그렇고 이용기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정보를 교환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도 수많은 신호 확인 서비스에 대해서 하나의 분산 아이디 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보 지갑에 보관 관리하기 때문에 수많은 앱을 설치해야 되거나 서비스별로 관리해야 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자기주권형 모델의 기본 구조를 설명해 놨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이 단순화된 구조 외에도
제가 이렇게 마킹 표시를 해놨는데, 하나의 VC 안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VP로 전환해서 새로운 신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VP 모델이 하나의 VC 안에도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기존의 서비스와는 다른 신호 확인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낙관적인 전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비관하는 측면에서는 기술적으로 이게 PKI 기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기존의 어떤 신호 확인 서비스와 다른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표로 비교를 해봤는데, 기존에 이제 사설 인증서 모델과 분산 아이디 기반의 VC 인증서 모델을 비교해보면, 일단 기본 기재가 PKI를 논하는 X.509 기반이라는 것이 동일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서명에서의 어떤 암호화 표준이나 여러 가지 뭐 본인 확인 부분, 간편 인증 부분, 이게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인증서 관리 그러니까 부분이 중앙 서버냐 아니면 분산 원정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굉장히 좀 서비스가 유사하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하고도 새로운 고객 편의성을 줄 수 없다는 측면에서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좀 있고요. 또 반면 또 이 서비스 분산 아이디 서비스에 대해서 모방해서 새로운 인증 서비스나 기술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영역을 분산 아이디에서 얘기하는 서비스 영역들을 확장해 나가면 분산 아이디와 차별성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분산 아이디가 갖고 있는 어떤 전체 생태계 구조의 단순화, 그 다음에 VC 관리의 효율성, 또 다양한 VP를 제시해서 새로운 신원하기 서비스를 이 분산 아이디 앱 안에서도 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 또 고객이 직접 자기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자기 주권화 측면, 또 불필요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그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보면 기존에 있던 서비스와는 확실히 차별할 수 있는 영역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이제 상용화 방안, 금융권에서는 어떻게 상용화를 준비해야 되고 준비하고 있느냐 부분일 텐데요. 일단 금융권은 다른 업종 어느 업종보다도 굉장히 보안성과 그 다음에 서비스 중요성이 금융 서비스다 보니까 높은 업종입니다. 그래서 분산 아이디조차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발급 기준과 관리 기준, 그 다음에 금융회사 간의 어떤 그 보안 체계가 이제 마련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금융 업종에 특화된 분산 아이디 플랫폼 개발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금융회사 간의 신원하기 서비스라는 VC가 공유될 때 발급에서부터 그다음에 다른 행위 또는 다른 금융회사 발급한 VC를 갖다 쓰는 금융회사에서도 이 VC가 가져줄 수 있는 어떤 에러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 부분에 대한 명확한 상호 공유 기준, 공통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VC 안에서도 금융회사 간의 표준 마련이 필요한데요. 같은 이름의 VC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VC 내역이 다르다 그러면 호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VC별로 금융회사 간의 표준 마련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신원 확인 외에 신분증의 역할, 증명서의 역할, 특히 금융권에 발급한 각종 증명서의 어떤 VC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금융의 어떤 특화된 플랫폼을 만들 때 이제 막연하게 새로 투자하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던 금융권의 인프라들, 금융권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인증 인프라라든지 또 블록체인 인프라, 또 공동으로 쓰고 쓰는 공동 금융 앱이 있다 그러면 그런 앱의 인프라, 또 이 분산 아이디를 발급하고 제출할 때 이용하는 바이오 인프라, 바이오 인증 인프라 이런 것들을 서로 좀 결합해서 기존에 투자한 구축된 또 금융회사에서 이용하고 있는 인프라를 저렇게 이제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금융에 특화된 플랫폼이 나온다 그러면 정부나 또는 해외 분산 아이디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서 아마 서비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런 금융권 서비스 플랫폼이 나왔을 경우에 가상 구조도를 다음 페이지에 그려놨는데요. 좀 생각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금융권에서 분산 아이디에 대한 접근은 혁신 서비스라는 어떤 효율성을 살리지만 또 보안 측면을 소홀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금융권에 특화된 금융회사의 특성이나 상황을 보다 더 잘 적합하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통의 기준 체계 이런 것들이 적용된 플랫폼 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금융권에서는 특별히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거기에 특화된 플랫폼은 기존에 기구축되어 있는 금융권의 공통 인프라를 이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까지 제가 발표를 마치고요. 금융권 분산 아이디 특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 의견이긴 하지만 발표를 들어준 것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